뉴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고독사. 고령화 시대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홀몸 외로운 죽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약한 이웃에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혼종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요즘. 자유분방한 모습의 단면에 누군가에겐 고독사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 독거 어르신의 외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찾아준다는 것에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하다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부모님 같기도 하고 저를 기다리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 같은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기도 하고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해서 빨리 고독사 예방법이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독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배우 이미지 씨 사건. 이 사건을 통해 1인 가구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인 노인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6년 새 21.4%나 증가했는데요. 홀로 사는 절반 이상의 고령자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독사라는 현상이 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다음에 통계, 그다음에 관련된 사회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편입니다. 이제 그들이 왜 고독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것, 개인적인 것, 다양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과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은 5년 동안 77.8%나 증가한 사망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고독사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한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익명성이 강한 지역에 1인 가구들, 그리고 그중에서 조금 더 위험이 있는 고립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제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기본적인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인데요. 올해 8월 기동민 의원이 고독사 예방법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독사가 또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만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오히려 최근 통계에는 40대나 50대가 고독사에 노출되는 빈도가 60대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통계들이 나와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노년층, 장년층, 심지어는 청년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전 계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이 1인 가구의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온기. 오늘 고마운 분들이 한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따뜻한 좀 방을 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지금 정상 작동되는지 그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불하고 이렇게 옷까지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를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게 좀 얼지 않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체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독거 어르신 돌봄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방문 간호사.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두지 않은 관계로 두루뭉술하게 관리될 뿐입니다. 130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 과연 독거 어르신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혼자 있던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니까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아니 혼자 계신 분들은 다 외로움도 있겠지. 외로움이 없어요. 뭐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요. 자식이 있어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또 나 같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법안을 통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지역 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해서 고독사 예방하는 데 많은 인력들을 좀 투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복지공무원 외에도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고 프랑스는 지자체마다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노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호주는 지역민들이 직접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거 재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한 3, 40년 늦은 거죠. 그만큼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고 극복하는 이런 어떤 공동체에 조금 소홀하기 십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멀지 않아서 고독사 예방법이 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정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민입법 제안, 고독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